안녕하세요. 바쁜 당신을 위한 세상의 모든 요약 바세요입니다. 2026년 달라지는 제도 총정리. 보육수당부터 청년 미래적금, 교통비 환급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만 빠르게 정리해드릴게요.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께 반가운 소식입니다. 앞으로는 세금 부담은 줄고 육아 지원은 더 늘어납니다. 먼저 보육수당 비과세부터 볼게요. 예전에는 자녀가 몇 명이든 월 20만원까지만 세금을 안 냈는데요. 이제는 자녀 한 명당 월 20만원씩 비과세가 됩니다. 자녀가 2명이면 월 40만원, 1년이면 최대 480만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어요. 다음은 초등 저학년 학원비 세액공제입니다. 그동안은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만 태권도, 미술 같은 예체능 학원비를 세액공제 15%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9세 미만, 즉 초등학교 1, 2학년까지 확대됩니다. 학원 보내는 부모님 부담이 한결 줄어들겠죠.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더 늘어납니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 한 명당 공제 한도가 50만원씩 추가돼요. 연봉 7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도 한 명당 25만원 추가됩니다. 또 하나, 유아 무상교육 대상이 넓어집니다. 기존에는 5세부터였지만 앞으로는 4세 아이까지 유치원 어린이집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육아기 10시 출근제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중소중견기업 직원이라면 출근 시간을 늦출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을 지원해줍니다. 아침 등원 등교 시간 때문에 걱정 많았던 부모님들께 큰 도움이 될 변화예요. 정리하면 아이 키우는 집일수록 세금은 줄고 지원은 늘어나는 방향으로 바뀐다는 것, 이제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청년 직장인 분들께 꼭 챙겨야 할 변화입니다. 앞으로는 목돈 만들기는 쉬워지고 세금 혜택은 더 늘어납니다. 먼저 청년 미래적금입니다. 6월에 새로 출시되는데요. 매달 50만원씩 3년만 저축하면 본인이 넣은 돈에 정부 지원금과 이자가 더해져 약 2천만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존처럼 5년을 꽉 채워야 했던 부담을 줄여 청년 사회초년생도 도전하기 쉬워졌어요. 다음은 웹툰 작가와 콘텐츠 업계 종사자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그동안 영화나 영상 콘텐츠에만 적용되던 제작비 세액 공제가 이제는 웹툰까지 확대됩니다. 창작자와 관련 기업의 세금 부담이 확 줄어드는 변화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내년부터 시간당 1만 320원으로 오르면서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215만 6,880원 수준입니다. 아르바이트생, 저임금 근로자분들에겐 매달 체감되는 소득 증가가 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청년과 직장인은 돈 모으기 쉬워지고 일하는 만큼 돌아오는 혜택은 더 커집니다. 지금부터 미리 알아두면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어요. 생활교통 분야도 부담은 줄고 돌려받는 돈은 늘어납니다. 출퇴근부터 여행까지 일상에서 바로 체감할 변화들입니다. 먼저 대중교통비 환급입니다. 새로 나오는 모두의 카드를 사용하면 매달 정해진 기준 금액인 6만 2천원을 넘겨 사용한 대중교통비 초과분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어요. 버스 지하철은 물론 GTX, 신분당선까지 포함돼 교통비 많이 쓰는 분일수록 혜택이 커집니다. 다음은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소식입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기존 5,500원이 2,000원으로 크게 내려갑니다. 출퇴근이나 주말 이동할 때 체감 부담이 확 줄어들어요.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더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전국 84곳으로 여행을 가면 숙박비, 식비 등 여행 경비의 50%를 지역 상품권으로 환급해 줍니다. 개인은 최대 10만원, 단체는 20만원까지 가능하고 사전 신청은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운전면허 갱신도 한결 여유로워집니다. 예전엔 기간이 짧아 놓치기 쉬웠지만 앞으로는 생일 전후 6개월씩 총 1년으로 확대돼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갱신 걱정이 줄어듭니다. 정리하면 교통비는 돌려받고 이동비용은 낮아지고 여행은 지원받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알고 있으면 일상에서 바로 돈이 되는 변화들이에요. 복지국방 분야도 지금은 조금 더 내고 나중엔 더 돌려받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연금부터 군 복무 보상까지 체감할 변화들입니다. 먼저 국민연금 개편입니다.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9.5%로 소폭 오르지만 나중에 받게 될 연금 수준인 소득 대체율도 40%에서 43%로 함께 올라갑니다. 즉, 지금 부담은 조금 늘고 노후에 받는 연금은 더 두터워집니다. 다음은 출산 크레딧입니다. 그동안은 둘째부터 인정되던 연금 가입 기간 추가가 이제는 첫째 자녀부터 적용됩니다. 아이를 낳아 경력이 끊겨도 연금은 계속 쌓이도록 보완해주는 제도입니다. 군 복무 크레딧도 확대됩니다. 군 복무로 인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기간을 복무기간 전체 최대 12개월까지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줍니다. 군 복무가 노후 연금에 불리하지 않도록 바뀌는 거죠. 예비군 훈련비도 인상됩니다. 기존에는 초반 예비군 위주였지만 이제는 5, 6년차 예비군도 하루 1만 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동원 훈련비는 8만 2천 원에서 9만 5천 원으로 올라 훈련에 대한 보상이 조금 더 현실화됩니다. 마지막으로 군인 급식비 인상입니다. 장병 1인당 급식비가 13,000원에서 14,000원으로 오르면서 군 생활 중 식단과 급식 질 개선이 기대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연금은 더 탄탄해지고 군 복무와 예비군에 대한 보상은 현실적으로 개선됩니다. 지금의 헌신이 나중에 손해가 되지 않도록 바뀌는 변화입니다. 이런 분들은 꼭 한번 확인하세요. 다자녀 가구. 회사에 보육수당 지급 규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때 초등 저학년 학원비 영수증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2030 청년. 내년 6월 출시 예정인 청년 미래적금의 가입 조건과 소득 기준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대중교통 출퇴근러. 교통비 환급을 받으려면 모두의 카드 발급 일정을 꼭 체크해야 합니다. 지방 여행 계획 중인 분. 인구 감소 지역 여행 경비 환급은 여행 전에 사전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는 사람만 챙기는 혜택입니다. 미리 확인해두면 같은 생활비라도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바쁜 당신을 위한 세상의 모든 요약 봐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